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된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글로벌 신냉전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안보 및 경제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이달 말 일본 총리가 교체되더라도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이 과거사 문제를 회피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퍼주기 외교가 성과로 둔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시다 총리가 끝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회담 성과로 발표된 재외국민보호협력각서 체결과 사전입국 심사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러한 성과가 과거 정부들이 해오던 인도적 협력을 문서화한 것에 불과하며 일본 공항의 혼잡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선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한 우카시마 승선자 명부 제공 역시 강제동원 관련 사도광산 조선인 희생자 명부는 제공되지 않아 실질적인 과거사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냉철한 외교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국민은 외교 경험이 부족한 대통령의 일본 추종 외교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응급실 붕괴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중증 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개소로 평시보다 21개소 줄었습니다. 현재 409개 응급실 중 405개가 24시간 운영 중이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운영을 부분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는 25개 응급의료기관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응급실 붕괴가 임박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조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의협과 전공의들도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은 교착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수가 인상, 군의관 파견, 응급의료기관 모니터링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또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논쟁보다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조국혁신당 역시 수사심의위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과 이번 수사심의위에서 핵심 관련자인 최재형 목사를 배제한 점을 문제 삼으며 수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며 추석 전까지 공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순직해병 특검법과 이재명 방탄법 등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 법안들은 추석 연휴 전인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법질서를 훼손하는 정치 공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법적으로는 무혐의이더라도 국민 정서에 맞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심의위의 결과는 예상된 일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체면을 유지하려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2년 6개월 동안 명목 임금 성장률 하락으로 실질임금 누적 하락폭이 1.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질 GDP 성장률이 2.8%였지만 실질임금은 오히려 0.4% 하락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7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인당 명목임금은 2.4% 증가했지만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8%를 밑돌아 실질임금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실질임금은 2.2%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0.8% 감소해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 손실이 더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업에 유리한 정책과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명목임금 상승률을 떨어뜨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격차 심화와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실질임금 하락은 가계 소비 여력을 약화시키며 올해 상반기 민간 소비 증가율이 1.0%에 그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낙수 효과의 실효성을 위해 재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정부는 긴축 재정을 유지하며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의 중도 퇴직률이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원 현원 대비 중도 퇴직 인원 비율은 2.16%로 1년 전보다 0.45%포인트 상승하며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교육대학교 및 초등교육과 13곳에서도 지난해 667명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해 전년보다 34.5%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교원 탈락 증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서희초 사건 이후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전연차 교원과 예비교원들 사이에서 확산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과 교직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교사들의 역량이 열악한 환경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 강남대로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게시된 성소수자 데이팅 앱 광고 영상이 나흘 만에 강남구청의 제재로 중단되었습니다. 구청은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민원에 대응해 광고 송출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광고는 성소수자 커플이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장면이 포함된 20초 분량의 영상으로 하루 100회 이상 송출될 예정이었습니다. 구청 측은 5개 광고물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와 공공의 미풍양속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하며 다수 민원이 접수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혐오에 기반한 차별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는 구청이 성소수자 존재 자체를 유해하게 보는 시각에 동조한 결정이라며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민원은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소수자 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제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차별적 행정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지지하는 지하철 광고와 2022년 인천시가 퀴어 영화 상영을 이유로 영화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사건에서도 인권위는 행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강남구청은 법령에 따른 조치였을 뿐 성적 취향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라며 이해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톨게이트 요금을 부풀려 받았다가 택시 영업 자격을 잃은 기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기사가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가 공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외국인 승객에게 요금을 과다 청구한 택시기사가 서울시로부터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지난해 2월 태국인 승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정상요금 55,700원의 톨게이트 비용을 1만원 추가로 입력해 72,300원을 청구했습니다. 기사는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법원은 택시 업무 종사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규제해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보호하는 공익이 자격 취소로 기사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10일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80mm 이상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 사이로 예상되며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